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캐릭터 열전, 블랙 위도우 두 번째 시간. 오늘 블랙 위도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저도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초반에 어벤져스로서 활동했던 블랙 위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요. 처음에는 빨간 머리가 아니었더라고요. 파란색, 검정색 약간 섞인 그런 머리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빨간 머리로 바뀌어 있네요. 어쨌든 어벤져스에서 계속 이제 러시아, 소련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그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세뇌되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계속 이거의 반복으로 그리고 히어로도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직한 모습의 블랙 위도우의 모습보다는 블랙 위도우도 여자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리고 다양한 히어로들과 교제를 한 사실들도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블랙 위도우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블랙 위도우는 러시아에 다시 붙잡혔고요. 세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벤져스를 파괴하기 위해 스워드맨과 파워맨을 고용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어벤져스가 두 악당을 물리치고 나타샤가 세뇌가 풀리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어벤져스와 화해하기 위해 그녀는 더 선 오브 더 서펀트로 알려진 인종차별주의 사람들과 대항해 어벤져스를 도왔습니다. 사면을 받은 나타샤는 어벤져스에 가입하기 위해 그 팀을 도와서 울트로이즈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울트로이즈의 지도자인 익사르가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서 승리를 했지만 호크아이는 그녀가 살인에 관한 윤리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닉 퓨리가 쉴드로서 스파이로 그녀를 고용했을 때 그녀는 어벤져스의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개적으로 호크아이와 관계도 끊게 됩니다. 그녀의 임무 때문에 언론은 그녀를 반역자로 보도했고 호크아이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블랙 위도우는 신뢰받지 못했고 세뇌를 하는 기계인 사이코트론 장치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스가 주입되었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타샤가 전 상관들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벤져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고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나타샤의 전 남편인 레드 가디언과 싸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레드 가디언에서 다루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나타샤의 도움으로 어벤져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를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나타샤는 부상을 입었고 레드 가디언은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이후 나타샤는 어벤져스 맨션으로 돌아와 코스튬을 입고 활동했던 경력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어로 활동을 이제 포기했던 거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슈퍼히어로로 복귀했지만 호크아이가 어벤져스 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을 줄 수 없어서 로맨스는 지지부진하던 상태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 진저리가 난 블랙 위도우는 에그헤드가 궤도 플랫폼을 사용해 전 세계를 협박하자 쉴드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막으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붙잡혔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던 호크아이가 헬리핌의 핀 밉자를 이용해 새로운 골리앗이 되어 그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에그헤드를 막는데 어벤져스를 도왔고 에그헤드와 클린트의 형제, 클린트의 형이었는데 바니가 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의 공백 끝에 블랙 위도우는 결국 클린트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클린트는 호크아이죠. 나타샤는 오랜 시간 슈퍼히어로로서의 활동을 피할 수 없었고 새로운 코스튬을 디자인한 후 윈도우즈 바이트라고 불리는 전기 무기를 팔찌에 장착하고 전투에서 스파이더맨을 능가하는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이때 전투할 때 스파이더맨이 병이 나서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를 이길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나타샤는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그녀는 주로 이 기간 동안 빌런들과 싸웠고요. 아스트롤런거와 워치로드와도 부딪혔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먼 미래에
지구 71778에서 바알이라고 불리는 컴퓨터에게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 인류는 이미 멸종된 상태였고 데어데블과 블랙 위도우의 과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두 영웅의 오랜 연인 관계와 동료 관계로 이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쉴드에서 일하던 블랙 위도우가 하이드라에게 붙잡혀 세뇌를 당하게 되었고 예전에 사용했던 위장 신분인 낸시 러시맨이라는 이름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녀는 스파이더맨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그 후 닉 퓨리, 샹치 등과 함께 그들의 계획을 물리치기 위해 돕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낸시로서 스파이더맨에게 끌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네요, 우리 블랙 위도우가. 그녀는 플루토가 올림푸스를 침공하려는 음모를 성공적으로 제지한 후 챔피언스 오브 더 로스앤젤레스를 결성했습니다. 그 팀은 곧 파산으로 해체되었고 나타샤는 허큘리스를 동료로 삼으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허큘리스, 헤라클레스죠.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 나타샤는 당분간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데어데블과 함께 활동하던 당시의 빌런이 그녀를 죽이기 위해 이반을 납치했고요. 데이먼 드라는 나타샤를 섬으로 데려와 여성 전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용해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그녀는 가짜 블랙 위도우를 만들어서 쉴드로 돌려보내 닉 퓨리를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 나타샤가 그 군대를 물리쳤고 이반을 구한 후 퓨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쉴드는 결국 드란의 섬을 폭파시켜버리고 맙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블랙 위도우는 핸드가 그들의 마스터 워리어인 키리기의 시신을 훔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치명적인 독을 이용한 핸드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녀는 체이스트의 스톤에 의해 다시 살아났고 스톤과 데어데블과 힘을 합쳐 핸드가 엘렉트라를 부활시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키리기의 시스니를 이용해서 엘렉트라를 부활시키려 했던 거죠. 나타샤는 그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데어데블의 안녕을 위해 그에게 엘렉트라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남편이었던 레드 가디언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이 러시아 요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만든 라이프 모델 데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이 준 임무를 끝냈을 때 러시아 요원들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반의 도움으로 양아버지죠. 이반의 도움으로 그녀는 러시아 요원들을 격파하고 라이프 모델 데코이를 파괴했습니다. 이 부분도 레드 가디언 때 다뤘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원래는 그 어벤져스에 있을 때 굉장히 주인공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주변 인물로 많이 등장을 했고 거의 돕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에서 스파이로서 자꾸 이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솔로 그 코믹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블랙 위도우 이야기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 주변 인물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블랙 위도우 제가 주변 인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1970년대부터 등장하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레드 가디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80년대 넘어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블랙 위도우는 처음부터 주인공격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운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여성 캐릭터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블랙 위도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사실 이 마블 코믹스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겪어왔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시대 반영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코믹스였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 이 코믹스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만 좀 제대로 알아도 이 시기가 이런 시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뭔가 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마블 코믹스를 읽으면서 예전에 몰랐던 그런 정보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었고 이 시대가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정세 또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더 많이 알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블랙 위도우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돌아올지 여러분 좀만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땡큐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